아니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은 확실히 기존의 레거시들이라는 데서 현대기아를 제외하면은 중국의 상위권 전기차 업체들보다 잘 만드는 데가 없어요. 아, 그리고 우리는 현대기아를 제외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현대기아의 본진이야. 아니 근데 이제 그렇지 한국은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는 중국에서 현대기아의 본진이야.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안령에다가 뭐 그렇지. 이제 여러 가지 현대기아, 베이징 현대의 그 염성기아의 중국 내에서 실수 그렇죠. 때문에 사실 베이징 현대가 제일 크게 쳐맞은 거는 속된 말로 그 사드 보복. 한안령이 이제 네. 한 50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베이징 현대가 삽질을 한 것도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베이징이 돈이 없더만. 뭐 어쩔 수 있나? 벤치 빼고는 뭐 있나 걔네가?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는 현대기아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얘네들은 현대기아를 비교군에도 올려놓을 생각을 안 했었어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서로. 모르는 거야 서로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놈들은 이제 딱 해보면 아 현대기아가 기술적으로는 뛰어나다. 그리고 양산력도 나쁜 게 절대 아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현대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중국에 오면 그러니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늘 얘기해요. 이 간극이 어디서 오느냐? 저는 여기서 온다고 봐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왜냐하면 한국은요, 한국 자동차 시장은 규모가 큽니다. 그럼요. GDP 대비 엄청 큰 거예요. 인구 대비도 GDP 그렇고. 인구 대비 사실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박 터지는 시장 중 하나야. 북미 다음으로. 근데 여기서 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그 사대주의 성향이 있어. 외제차를 그럼 너무 좋아해. 왜 나의 이런 그 과시함, 그러니까 남이 나를 보는 시선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데 물론 중국 사람도 있지만 중국이 더해 그거. 중국이 더해.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이 과시욕을 위해서 외제차를 주로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외제차를 그렇게 선호하고 현대기아 그렇게 못났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에서 현대기아 그즉 현대모터스 그룹의 시장 점유율이 8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해요. 심지어 더 올라갔어. 아니 현대기아가 그러니까 뭐 말은 그렇게 해도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보면 그렇게 벤츠 좋다는데 벤츠 4% 수준이고 BMW는 한 3점 몇 프로 수준이에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아우디가 한 1% 정도 남짓합니다. 아우디. 나머지는 그 밑이에요. 그러니까 1%도 안 된다는 뜻이야 대한민국 시장에서 다른 외제차들은. 근데 중국은 달라. 중국은 왜 다르냐? 공장이죠. 아니 중국 시장이 크기는 커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 과시욕도 있어. 맞아요. 강하지. 더 세지. 근데 중국 브랜드가 없어. 무슨 소리냐? 쟤네들하고 경쟁했을 때 외국 외산 브랜드들하고 경쟁했을 때 내가 돈이 없어도 차를 구매했을 때는 고급감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차를 운용하는 데는 만족감이 충분한 상품성이 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차가 중국엔 없었단 말이에요. 내연기관 시절 동안. 맞아요. 한 2018년이죠. 20년 저는 코로나 이전까지 없었어. 없었다고 봐요. 코로나 네. 이전까지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자동차가 없어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전부 외제차가 먹고 있었어. 모든 시장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 브랜드들이 전기차들이 잘 전기차들이 나오니까. 딱 나오면서 테슬라 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봐. 야 현대 기깔난데 야 카피해봐. 해서 딱 냈어. 뭐 적당히 테슬라랑 현대를 짬뽕해서 딱 냈어. 근데 아무리 카피를 해도 오리지널이 좋으면 아무리 못해도 7, 80은 나와야 된다고 솔직히.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규제들이 많아요 거기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해서 차를 냈어 이제. 괜찮아 차가 좋아. 심지어 자기들이 여태 좋아했던 뭐 폭스바겐, 뭐 벤츠 이런 애들보다 더 좋아. 걔네들은 못 만들고 있어. 심지어 못 만들다가 이윽고 어떻게? 우리한테 배터리를 가져간대. 여러분, 모터를 가져가고. 저는 저 브랜드명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가 얘기했어. 우리한테 가져간대. 그럼 중국 사람들 생각에 야 우리가 이제 독일을 넘어섰다 이러는 거야 지금. 얼마나 기뻐. 그럼 막 샤오펑한테 와서 계약하고 뭐 리프한테 와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관점이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 한안령부터 시작해서 뭐 베이징 현대 문제도 있고 쭉 해가지고 현대의 그 점유율이 1.2%까지 떨어져요. 1.7%인가? 1.7%가 아니 2% 미만이에요. 네. 1.7%가 그래. 근데 자 봐봐요. 그러면 이게 현대만 떨어질까?
폭스바겐도 떨어지고 있고 도요타도 떨어지고 있고 다 맞아요. 떨어지고 있어. 아, 도요타는 너무 가파르지. 다 제가. 떨어져야 정상이란 뜻이야.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는 내수의 자기들의 브랜드가 있기 내수 때문에 브랜드가. 내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 브랜드들이 80% 이상 90% 가까이 먹을 거란 뜻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대가 그럼 1.7%가 비정상인 수치냐? 아니야. 오히려 그런 시장에서는 퍼센테이지가 낮은 게 유리해. 다시 반등할 기회가 있는 거니까. 아니 그렇다기보다 전 그거라고 봐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걸 봐야 돼. 지금 북미 시장만 내가 바라봐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중국 시장은 의미가 없어요. 아예. 반등할 여지도 없고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못해. 거기서 반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중국 차가 되는 방법이야. 그걸 누가 하고 있어 지금? 독일 차들이 하고 있지. 그렇지. 중국 차가 되고 있어. 독일 차들. 중국화되고 있죠. 중국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점유율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굉장한 함정이에요. 점유율을 올리다가 이윽고 어떻게 되냐? 잡아먹히지. 그치. 잡아먹히게 된다고. 근데 현대는 오히려 중국을 보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마케팅 쪽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리스크도 크고 한한령 그런 거 한번 떨어지면 된통 뒤지게 맞고 막 아니 막 훔쳐가. 나는 몰라. 나는 얘기 안 했어. 남의 자산을 막 훔쳐가서 부셔 얘네들이 그 인민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거의 뭐 영국 훌리건이야 얘네들. 아니 뭐 그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뭐 저는 아니. 뭐 모르니까 그거는 네, 저는 모릅니다. 아니 다 보도가 됐잖아. 심지어 CCTV에 나왔는데 구경 TV에 나왔는데. 나 몰라. 나 얘기하면 안 돼. 구경 TV에 나오면 괜찮잖아. 구경 TV에 나왔어. 근데 이제 그러다 제가 드리고 싶은 보니까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잘 나가면 결국 중국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과시욕. 그렇지. 그건 없을 수가 없어. 그리고 더 좋은 고급 하이엔드 브랜드를 산다는 거는 어떤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야 자본시장에서. 맞죠. 중국은 공산당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지만 자본시장 체제를 일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제적인 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 자체도 자본주의의 물이 당연히 있지.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지만 공산주의라는 게 꼭 자본을 아예 없앤다는 이런 그런 게 것도 아니고 아니죠. 지금 사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도 순수 자유민주주의, 순수 자유자본주의는 없어요. 다 수정이지. 다 수정 자본주의고 우리도 복지라든가 이런 노동 개념 같은 것들은 공산주의에서 많이 차용해 온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순수한 건 없어.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고급화를 북미 유럽에서 하면 결국 중국에서도 어차피 점유율은 올라가지 않아도 이 점유율들이 다 고급 차종으로 변환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는 장기적으로 맞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벤츠, BMW 아까 말씀드렸죠. 몇 대 안 팔려? 프리미엄 브랜드가 뭐 몇 대나 팔려? 근데 돈을 잘 벌어. 왜? 한 대 팔면 한 소나타 3-4대 판 것만큼 돈이 들어오고. 그렇지. 왜냐면 이 가격 갭이 너무 원가 대비 이 판매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차량들이 가냐? 뭐 프리미엄 브랜드 지금 도약하고 있는 제네시스 같은 차량들이 그 영역을 보는 거죠. 그러면 중국 점유율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중국 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마이웨이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마이웨이를 왜 못 가는 브랜드들이 생기느냐? 독일, 일본 브랜드들, 우리 전통적인 강호였던 이런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을 빼앗긴 게 너무 타격이 큰 거야. 그렇지. 현대보다도 폭스바겐, 도요타는 점유율이 훨씬 높았어요. 거의 폭스바겐은 중국 차였어. 거의 국영차였어. 걔네는. 그럼 그 옛날 2020년도 전까지 여러분 그 중국 관공서 가면은요. 폭스바겐 차가 한 절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중국 갈 때마다 아니 얘네는 폭스바겐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랬다니까. 그 다음은 도요타가 많아.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가성비가 워낙 좋았으니까. 아니 근데 그게 1억이라며. 뭐가요? 차값이. 아니 도요타는 싸. 아니 수입한 거. 아 수입한 거? 뭐 크라운 같은 거 비싸지. 네. 수입은 1억이 넘어. 근데 그런 게 막 만 대씩 막 들어오지. 그런 게 막 엄청 많아. 보면 도시에 가면 이 사람들 돈이 많구나. 아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분위를 매기자면 한 10개 레벨? 뭐 한 이 정도에 중국은 한 25개? 이 정도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한 재벌들보다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돈 자체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그 진짜 힘든 사람들보다도 더 힘든 사람도 많은 게 중국이니까. 그렇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 다 말아, 그냥. 중국 인구 14억이라는데 운전면허 보유자가 5억 2천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시장으로, 그러니까 규모 대비 시장으로 쳤을 때는 그 큰 아직 시장은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은 뭐 좋게 말하면 아직 발전할 여지가 더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야 니네 그 규모로는 퍼센테이지 규모로 얘기할 땐 아직 멀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그렇게 지금 중국 시장에 안달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 방금 또 8억의 인민들이 면허가 없어. 거기다가 폭스바겐이 여태까지 시장 점유를 하고 있던 부분에서 나오던 수익이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폭스바겐의 수익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한 분기가 무슨 1년도 아니야. 한 분기별로 그냥 쫙쫙 까지잖아 지금. 야 요즘 할인하니까 다시 점유율은 올라갔어요. 아 할인해서.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게 그렇지, 점유율을 마진을 올리기 위해서 마진을 떨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진과 점유율이 쫙쫙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되고 있는 어. 거지 이렇게. 이게 본인들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고 다른 시장에서 더 뭐 이 점유율을 올리기는 메꾸기는 힘들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폭스바겐과 토요타가 굉장히 심한데 현대그룹이 2017년 이후에 글로벌 1위를 먹을 거라는 예측들이 좀 많이 나와요. 왜 나오느냐? 여기에 있는 거야. 중국 점유율이 워낙 낮아서 중국 시장에 영향이 없어 현대는. 그러니까 근데- 반도가 밖에 안 남았어요. 좋겠다. 근데 북미 시장에서 지금 유일하게 성장하는 브랜드가 현대모터스. 맞아요. 다 하향인데 이상하게 현대그룹만 매분기 성장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데는 현대기아밖에 없더라고요. 너도 깜짝 놀랐어.